자, 다음은 요게 나사 가공을 하기 전에 요게 불완전 나사부 없이 도피홈이 있습니다. 이거. 자, 도피홈의 요게 폭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CAD 파일에서는 공구는 홈바이트는 3mm짜리를 사용을 하라고 돼 있긴 한데 요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측정. 자, 또는 펑션 키 F4를 누르도 됩니다. 측정 메뉴에서 요소 속성, 여기에 펑션 키 F4예요. 그리고 선을 클릭을 하시면 4mm네요. 그러면 4보다 작은 에서 3mm짜리로 펑션 키 F4를 누르고 측정할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공은 홈바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카탈로그를 좀 볼게요. 절단 및 홈 가공이라고 돼 있고요. 자, 홈바이트 공구는 여기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도 있는데 그냥 일반형으로 쓸게요. 요거로 갈게요. 또는 요거로 사용을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요게 인서트 팁 그리고 요게 홀더도 같이 있는데요. 기본 공구 가지고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가공의 종류는 홈 가공입니다. 그래서 홈도 그래서 퀵 홈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홈파기 가공도 있고요. 사이클이 나오는 캔드 홈파기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냥 요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홈파기 가공 경로를 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퀵 홈파기랑 그 다음에 캔드 홈파기랑 여기 홈파기랑 세 개도 비교를 해 볼게요. 오늘은 요거로 바로 갈게요. 홈파기 가공 경로.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점 기준이 있고요. 여기가 되겠죠. 두 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코너를 잡는 거고 세 직선이 있어요. 직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체인 있고요. 다중 체인이 있는데 다중 체인은 홈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으로 갈게요. 자, 체인으로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하면 일단 편의상 자, 인서터 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홀더 방향은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인서트 팁이 폭이 3mm짜리. 이건 4보다 작은 3mm짜리로 가공을 할게요. 그러면 원점은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쪽이 원점입니다.
이럴 때 체인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오고 이렇게 간 다음에 위로 올라오고 마지막 화살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체인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홀드가 얘가 방향도 에서 홀더는 오른쪽 왼쪽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쪽으로 돼 있으면 이게 충돌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원점은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쪽 홈이 아니고요. 다른 데 형상에서 만약에 이쪽에 있다 할 때는 얘가 방향이 오른쪽이 아닌 레프트가 있을 때는 원점은 여기가 돼요. 자, 그럴 땐 저 체인 방향은 또 거꾸로 와야 되고요. 지금은 배치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인. 자, 이게 방법 중에서 체인 방법을 이용해서 정의할 거예요. 홈파기 정의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자, 부분 체인이고요. 시작 도형 요걸 선택합니다. 아래쪽. 방향 아래쪽. 그 다음 마지막 요소는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방향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레프트 방향 있고요. 그러면 레프트 쪽이면 요게 왼쪽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이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오른쪽 방향에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중에서 이게 다 오른쪽입니다. 폭은 W로 표시돼요. 1.85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4mm짜리가 있고요. 6mm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3mm가 필요해요. 그러면 47번이나 48번 중에서 선택해서 이걸 편집해서 이 팁만 3mm짜리만 바꾸면 돼요. 이걸 수정해도 되고요. 47번 수정해도 되고 48번 수정해도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편집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인서트 폭이 여기 D입니다. D. 자, 요걸 T를 3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공구번호는 자, 외경은 지금 황삭은 1번 썼고요. 그 다음 외경 정삭은 3번 썼습니다. 외경 홈이니까 얘는 5번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외경 나사 가공은 7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외경 가공 홀수로 가고요. 다음 시간은 내경 가공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경 황삭 정삭 그 다음에 내경 홈, 내경 나사. 그러면 내경에 관련된 거는 짝수로 가겠습니다. 그때 시간에는 안 바꿔도 되네. 자, 홈파기. 일단은 정삭은 요거를 해제를 일단 하고 제가 추가로 이거 정삭을 사용해 줄게요. 그때 체크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송은 회전당 이송의 0.1. 그 다음에 여기 홈파기 가공하는데요. 여기 저리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캐드 파일로 한번 볼까요? 지수로 보니까 저리 깊이가 2.5mm네요. 그래서 저리 깊이가 2.5예요. 그러면 가공하는 자, 요게 저리 깊이가 2.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직경의 변화랑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회전수 일정 제어, 주속 일정 제어 오픈 놔두고요. 회전수 일정 제어로 가공하면 돼요. RPM으로. 회전수는 400rpm 이렇게 고정입니다. RPM이 회전수 일정 제어.
그래서 요거는 주속 일정 제어 오프니까 그냥 해장수 일정 제어라고 보면 돼요. RPM 고정으로 해서 400rpm으로 이송은 0.1. 그러면 이 값은 해장수 일정 제어니까 요 값은 뭐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안 나옵니다. G50이라는 건 안 나와요. 여기는 설상류 체크하고요. 자, 설명 1차 하고 나서 2차 작업할 때 이 부분, 여기 항정삭으로 구분하는 거 할 때 정삭도 따로 추가로 체킹해 줄게요. 홈 포지션은 앞에서 사용했던 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의 직경 50, 그 다음에 길이 1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홈파기 형태 파라메타로 갈게요. 자, 여기서는 체인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제가 체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각도는 자동으로 90도가 돼요. 만약에 얘가 내경홈이다 해서 체인을 이렇게 잡았다 하면 얘 각도가 자동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경, 내경, 정면, 그 다음에 뒷면. 그래서 체인을 인식을 해서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자동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외경 홈파기, 내경 홈파기, 정면 홈파기, 뒷면 홈파기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만질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끝났고요. 세 번째 그래서 홈파기 황삭 파라메타로 갈게요. 그래서 정삭도 있습니다. 홈파기 황삭 정삭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삭은 체크 끄고요. 황삭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가공 여유 0.2, 직경에 대한 여유 0.2, 길이에 대한 여유 앞뒤 0.2. 황삭. 정삭은 바로 여기서 작업하는 건데 일단은 해제해 놨습니다. 황삭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진입량은 그래서 소재 외경에서부터 반경치 2mm로 가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2mm 말고요. 조금 더 나가서 한 4로 줄게요. 재료 상단을 여유를 추가로 줄 수도 있지만 재료 상단은 안 하고 진입 높이만 조금 4로 바깥쪽에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가공 간격, 툴패스 사이 간격을 적어주면 돼요. 공구 직경에 죄송해요. 이거는 홈바이터니까 공구 인서터 팁의 폭의 75%. 1차 가공하고 2차 작업할 때 75%입니다. 근데 실제는 75% 작업하더라도 3mm 가공하더라도 1mm 남기 때문에 이걸로 해놔도 자동으로 옆에서 가서 작업해요. 여기가 넓은 면적일 때 인서트 팁 폭에 75%씩 갑니다. 얘가 50%로 하면 이론적으로 50%라고 했을 때는 폭이 3mm면 1.5씩 여기에 툴이 만들어져요. 근데 실제 1.5가 남은 게 1.5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옆에서 자동 간격 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자, 폭을 결정할 때 가공 간격 인서트 팁 폭보다 100%보다는 작아야 돼요. 안 그러면 100%보다 크면 중간에 미절삭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공구 너비 백분율은 10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또는 방법은 사용자가 가공 간격을
1.5mm씩 또는 1mm씩 또는 0.5mm씩 가공 간격을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래서 횟수로 결정을 하도 돼요. 횟수로 결정하면 자동으로 간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디폴트로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진입 속도는 일단 해제할게요. 이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웰 있습니다. 드웰. 자, 요게 도피 홈에 대한 여기 있는 직경값이 정확한 치수를 원한다 하면 드웰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불완전 나사부의 도피 홈이다 보니까 뭐 정확한 치수를 요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드웰도 안함으로 하도 돼요. 홈파기 측벽이라는 것은 이 홈이 기본적으로 수직한 홈인데 이렇게 홈이 이렇게 테이퍼져 있는 홈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옵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미 없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팩 가공,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이 있는데 홈에 가공하는 부분이 면적이 넓고 깊이도 깊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완전 나사부의 불완전 나사부 없이 도피부를 만들어주는 용도로 쓰니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삭은 잠깐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홈 포지션에서 스텝 근처까지 접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그래서 4mm예요. 스텝 진입 높이 4에서부터 최종 깊이. 자, 가공력 여기 0.2mm, 여기도 0.2mm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텝 빠집니다. 그리고 스텝 나머지 절임량만큼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철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100% 부하니까 어디로 도피할 부분이 없었는데 바로 빠졌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1차 가공하고 2차 작업하는 거니까 스텝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척벽에서 떨어진 다음에 스텝 이렇게 빠져나가고 스텝 홈 포지션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빠지는 부분이 홈파기 조건에 보면 여기 있는 백오프 값이에요. 10%입니다. 그러면 인서터 팁폭이 3mm 있을 때 10%는 0.3 대각선 방향으로 빠지는 겁니다. 폭이. 자, 그러면 자, 요게 황삭이고요. 정삭. 요게 0.2mm, 0.2mm 남아있는 정삭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정삭을 얘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바로 정삭. 정삭 가공 횟수는 해서 한 번, 0.2mm 한 번에 작업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가공 요인은 다 디폴트로 제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순서 정하면 돼요. 첫 번째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처음 경로 가공 방향을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뒤쪽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앞쪽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앞에를 여기를 먼저 작업한 다음에 뒤쪽 작업하는 거예요. 뭐 순서는 뒤를 먼저 하든 앞을 먼저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먼저 하고 뒤로 갈게요. 왼쪽을 제가 앞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설정은, 자, 첫 번째 경로 진입. 제가 요걸 먼저 했죠. 반시계 방향 먼저 했으니까 왼쪽 부분이 첫 번째가 돼요. 자, 그럴 때는 왼쪽은 여기죠. 여기는 요게 형상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진입은 마이너스 90도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90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입은 지금은 마이너스 135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또는 마이너스 90도 써도 되고요. 일단은 이거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35도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삭의 절삭 조건. 첫 번째에서 정삭 조건. 만약에 이걸 사용을 안 함으로 하면요, 정삭도 이송 0.1에 회전수 400이 돼요. 근데 나는 정삭을 조금 더 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질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가 정삭 체크 100분의 한 7 정도 주고, 정삭 회전수는 500rpm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절삭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해서 재생성.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에 들어가 볼게요. 스텝의 S. 제가 얘가 이제 1차 가공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S. 자, 지금 얘가 황삭입니다. 그리고 스텝 S. 이제 정삭 작업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90도로 진입 절삭 옆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이렇게 갑니다. 제가 마이너스 135도 그대로 쓰니까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와요. 만약에 마이너스 90도로 썼을 때 바로 내려가게끔 이 끝점이 여기 만나기 위해서 조금만 이동했을 거예요. 스텝. 진입.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서 빠지고. 이거 두 번째도 그냥 이거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135도 안 하고 마이너스 90도 쓰면 돼요. 옆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경사 치면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마이너스 90도로 바꿀게요. 그래서 홈파기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경 나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나사 가공은 아이콘 가운데점에 있어요. 선반 나사 가공 경로 생성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풀타임 메뉴에서 가공 경로에서 나사 가공 위에서 세 번째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절삭 방향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공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라이트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 레프트 더 있으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가공하는 거고, 라이트 오른쪽이 있는 걸 선택하지만 왼쪽 방향으로 가공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 자, 위쪽 세 번째 줄까지는
그래서 외경 나사고 아래쪽 두 줄은 그래서 내경 나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94번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편집을 할게요. 자, 마침 인서터 팁은 미리 단위 60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경 나사 홀더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인서터 팁의 도형은 요거를 얼마로 수정할 거냐면요. 그래서 3mm로 이것을 바꿔놓을게요. 3으로.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번호는 그래서 7번. 외경홈이 5번으로 썼죠. 그래서 툴 넘버 7번에 옵셋 7. 그래서 T0707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전수는 500rpm만 줘볼게요. 500. 참고로 요거는 그래서 분당 회전이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시면 회전단 이송에 클릭을 하니까 얘가 값이 비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끝났고요. 컴포지션은 계속 앞에랑 똑같이 세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나사 형태 파라메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사 형태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먼저 외측 지름 있어요. 외측 지름. 요걸 클릭을 하고요. 어디냐면 요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요 선상에 나사 외경 그러면 25파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사의 깊이 골지름 값에다 여기서 값을 써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 골지름은 계산을 해도 되고요. 나사의 깊이 값을 여줘도 자동으로 골지름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매뉴얼에서 데이터북을 좀 참고로 하면 자, 캐드 파일에서 그래서 M25가 되고요. 피치는 3.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3이라고 인서트 팁에 3을 줬어요. 자, 그러면 자, 가공 데이터, 나사 가공 데이터에서 피치 3.0일 때 에서 절삭 깊이가 3.0일 때 절삭 깊이가 1.79라고 되어 있네요. 1.79. 요 값을 입력을 할게요. 나사 깊이 1.79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자동으로 골지름이 계산돼서 들어가요. 이건 이제 깊이니까 반경값이고요. 곱하기 2한 값에다가 여기에서 그 값을 빠진 게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리더. 리더는 줄수 곱하기 피치예요. 자, 리더 값을 입력을 하는데 리더는 줄수 곱하기 피치. 피치는 3이에요. 한 줄 나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드 3을 입력하면 되고요. 두 줄 나사다. 2 곱하기 3에서 6을 입력하면 되고요. 세 줄 나사다. 그러면 3 곱하기 3에서 9 입력하면 돼요. 리드 값에는 줄수 곱하기 피치. 그래서 한 줄 나사다 보니까 자, 여기 3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 삼각도는 90도로 가겠습니다. 90도. 그리고 나사의 시작 위치. 못딱이 있지만 여기서 시작할게요. 채로 나사의 끝 위치.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하고 불완전 나사부 마이너스 17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더 가야 되거든요. 추가로 더 가는 것은 그래서 나사 가공 파라미터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가공 형태는 외경 나사로 되어 있고요. 경사각도 평행 나사니까 0도. 테이퍼 나사다 하면 여기서 각도 값을 주면 테이퍼 나사도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나사 가공 파라미터로 갈게요. 자, 나사 가공 파라미터에 가서 먼저 여기 볼게요. 경로 확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 확장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마이너스 17에서부터 얼마큼 더 확장할 거냐면요. 피치값만큼 확장할게요. 3mm. 시작 위치도 여기서도 확장을 좀 할게요. 진입 여유량도 피치만큼 3mm. 진입 각도는 0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입각도는 0이라요? 예, 0도요. 진입각도. 자, 그 다음에 상승 구간은 도피부가 있으니까 없어도 돼요. 그래서 0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도피부가 없이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때는 상승 구간의 길이값에다 써주면 돼요. 값은. 자, 그리고 여기서 가공 깊이에 보면 같은 영역, 같은 깊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꼭 영역으로 해주고, 왜냐면 그냥 제가 나사 가공의 그림 이미지를 보면 요게 어디 있냐? 자동 나사에다 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얘가 같은 간격이랑 같은 영역이 있는데,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지금 같은 영역으로 돼 있으면, 자, 인서터 팁이 처음에 닿았을 때 닿는 면적, 여기랑 여기랑 이쪽에서 두 번째 얘가 공구가 이쪽에서 왔을 때 깊이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 닿는 면적이 달라져요. 세 번째 깊이가 또 이만큼 내려왔을 때 닿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영역으로 하면 첫 번째 저리 깊이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안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니까 절삭량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같은 영역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깊이가 깊을수록 어떻게 해요? 절임량이 조금씩 먹어져요. 그래서 안에 많이 들어갔을 때 부하가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임량은 작아져야 돼요. 그게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깊이로 하면 일정하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영역. 횟수는 데이터북을 참고해 볼게요. 꼭 저거를 여기 있는 횟수가 몇 회까지냐면 11번. 반복되는 게 있어서 만약에 10번까지 딱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조금 다르게 입력해도 돼요. 횟수는 여기다가 11번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NC 코드 형식에 보면 먼저 롱핸드, 캔드,
그 다음 박스 요게 3개를 볼게요. 롱핸드가 G코드 32예요. 그래서 여기가 롱핸드입니다. 롱핸드.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론 자료가 됩니다. 나사 설사 G32. 그래서 자, 요걸 보면 자, 매뉴얼을 좀 볼게요. G32고요. 그 다음에 직경, 길이, 그 다음에 F 리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첫 번째 G00으로 A에서 B로 가는 것을 프로그램 쏴주고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B에서 C 나사 설사 G32로 나사 길이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C에서 D G00으로 프로그램 짜서 후퇴하는 거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에서 E 그 다음에 G00으로 다시 초기점으로 복귀해주는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거를 매 쓰는 거예요. 그래서 T에 있는 것을 볼게요. 그리고 M20의 피치 2.0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뉴얼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저리. 그래서 죄송해요. 첫 번째 저리 이거예요. X19.3이에요. 첫 번째 저립 데이터 값이 0.3이에요. 반경치니까 얘를 직경치로 하면 0.7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20에서 0.7을 빼면 19.3. 그리고 G32 나사 가공을 쭉 합니다. 그리고 G00으로 후퇴하고요. 그 다음에 G00 모달됩니다. 초기점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X19.8 두 번째 저립을 해요. 자, 여기서 빠지는 값이 어떤 거냐면요. 매뉴얼 프로그램 저 작성했는 건 요겁니다. 나사 가공돼 있어. 자, 2.0 기준에서 첫 번째 저립은 0.35. 두 번째는 0.5. 그러면 여기서 0.2요. 그럼 직경으로 하면 0.5로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저립은.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 19.3에서 0.5를 빼니까 여기서 18.8이에요. 두 번째 처리 나사 가공 그 다음에 G00으로 빠지고 G00으로 초기점으로 복귀하고 세 번째 처리 이게 쭉 최종점까지 나오는 게 이게 롱핸더예요. 매뉴얼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나사 가공 이렇게 절삭하는 곳에만 나사 가공 G30입니다. 자, 롱핸드로 놔둘게요. 진입 높이는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인하고요. 살짝 여기서 부딪혔다. 요거 살짝 줄일게요. 확장 길이 2로 하니까 여기 끝에서 부딪혀서 확장 길이 3에서 조금 수정할게요. 1.5로. 원점은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 났어요. 그리고 다시 재생성하고 이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G코드 볼게요. G1 눌러서 확인. 선택한 것만 G코드 뽑을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나사 가공. 자, 첫 번째 저립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사 가공이 이루어지고 18.5까지. 그리고 G00으로 후퇴하고 그 다음 G00으로 초기점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립하고 나사 가공하고 그 다음에 후퇴하고 초기점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저립하고 나사 가공하고 그 다음에 G00으로 빠지고 초기점으로 G00으로 복귀하고 이게 최종점까지 최종이 얼마냐면 여기서 직경 21.4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G코드가 쭉 나오는 게 이게 롱핸더예요.
자, 요번에는 G92를 볼게요. 그래서 G00 동작, 절사, 코드, 나사, 절사, 그 다음에 G00 이런 거를 길게 동작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롱핸더가 되고요. 마스터캠에서 이름이 명칭이 롱핸더고요. G코드 G32고. G92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다 패턴이 G00 저립을 하고 나사 가공하고 후퇴하고 초기점 돌아오는 거는 이게 동작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변하는 건 뭐예요? 직경만 변해요. 그래서 G92가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사이클은 G00 저립, 나사 가공, 후퇴하고 돌아오는 게 한 사이클이래요. 이게 G92예요. G92 안에 G00, G32, 그 다음에 빠지고 G00, G00 돌아오는 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사이클 하나가 오고요. 사이클 하나 오고 첫 번째 저립량, 그 다음에 나사 길이, 그 다음에 리드 값. 이게 동작이 여기서 출발점에서 한번 쭉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립량, 세 번째 저립량, 네 번째 저립량, 저립량만 쭉 변하면 돼요. 최종점까지. 이게 G92예요. 자, 그러면 G92가 나오게끔 하는 게 여기서 박스를 선택을 하면 돼요. 박스. 자, 그리고 박스만 바꾸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G1 아니요 하고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 바꾸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G92 나왔죠? 그 다음에 저립량이 쭉 나오고 최종점 X21.42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립량이 쭉쭉쭉 줄어드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76 자동 나사 사이클 G76입니다. 복합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동 저립이에요. 그냥 우리가 G코드라면 두 줄 지령 방법으로 나올 거예요. 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끝이에요.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건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두 줄 지령 방법으로 나오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자, 조건에 그거는 코드를 캔드로 하면 돼. 캔드. 여기 G76이 나옵니다. 각도는 이걸 60도로 해줄게요. 진입각도 60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NC 작업 C1 누르고 아니요 한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 할게요. 자, 그러면 G코드가 보면 이렇게 두 줄 지령 방법 이게 끝이에요. 최종점까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복합 사이클입니다. 자동 나사 복합 사이클 G76 P01006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01은 정삭 반복이 한 번이고요. 00은 불완전 나사부 못따기 값이 없다는 얘기고요. 60이 아까 진입각도 60도 줬거든요. 나사 저립, 나사 삼각도 60도. 그 다음에 요거 값은 제가 따로 설정 안 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사 가공 최종 볼지름, 그리고 나사 가공 길이, 그 다음에 이게 나사산 높이, 그리고 첫 번째 처리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 피더 리드 값, 줄수 곱하기 피치 리드 값이 이렇게 드러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하고요. 전체 선택한 다음에 모의 가공
최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해서 플레이. 홈바이트, 그 다음에 나사 가공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